지역의 일꾼이자 민의의 대변인으로 의정 활동을 하던 서울시 의원에서 이제는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자 삶의 수단인 지하철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성준기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만나 취임 50일 소감과 이후 행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준기입니다. 6월 15일자로 취임 50일을 맞으셨는데요.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먼저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저는 제 9대 10대 서울시 의원 재선을 역임하면서 주로 교통위원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교통공사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감사로 취임한 이후에 공사의 일원으로서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하철 1호선, 4호선, 58호선이 지난 6년 전에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합병되면서 탄생한 전국 최대 지방 공기업입니다. 직원이 16,500명이고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의 40%를 분담할 정도로 거대한 대중교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사 역대 세 번째 감사인데 감사님만의 차별점이 있으실까요? 예, 역대 많은 감사님들이 다 훌륭한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면 서울시 의원 하면 재선 의원을 하면서 교통위원회 8년 동안 몸담았다는 점, 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교통공사를 견제하고 감시, 때로는 협력자 역할을 했지만 의원 활동을 할 때 교통공사를 바라봤던 이런 부분,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감사를 취임하면서 단 한 가지 각오는 제가 의원 할 때 지적했던 그런 일을 제가 감사로 있을 때 지적할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중요한 어떤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또 신임 사장 취임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이 결합된 드림팀이 꾸려졌다고요? 또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누구보다도 소통이 용이하신 분이고 또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저는 8년 동안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교통위원회 의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이 굉장히 용이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가장 소통해야 될 부분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시민과의 소통, 이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임 사장님과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경쟁력이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드림팀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시의원 시절에는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도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눈에 띄는데요. 제가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병원 약국을 지하철 역사에 개설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법적 잣대로 보면 어떤 부분은 설치가 가능하다. 어떤 부분은 법적인 요건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해석이 분분했는데 저는 이 약국과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 유권 해석을 받아서 결국은 서울시의 또 정부의 어떤 법적 요건을 찾아서 약국과 병원을 이제 개설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부역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가 가능한 전 역사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기 감사는 역사 내 약국 입점뿐만 아니라 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과 3호선 압구정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시민 중심의 지하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취임 이후 견제와 감시라는 감사 기본 역할에 충실하되 지하철 위상 강화와 직원 권익 증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세계의 언론이나 또 유튜버들은
대한민국 교통공사랑 운영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정말 국내에서는 언론들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사건 사고가 많고 또 굉장히 그 불신인 대상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비춰왔고 또 그런 조직에 근무하다 보니 직원들이 사기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와서 조직이 일원이 돼서 생각해 보니 저희 직원들이 어느 조직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가 많은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또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교통공사의 직원들의 위상을 또 자존감을 좀 회복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듣기로는 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 취임 후에 현장 방문 등 계속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노사 간의 대립도 있고 또 사측에서 또 어떤 경영진이 또 현장과 소통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로도 또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영진 사장님이나 또 감사 각 그 임원들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또 때로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의 역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소통보다 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감사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청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덩치가 커진 만큼 더 이상 상향시키기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예, 모든 공기업이 청렴도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청렴도 1위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깊은 일인데요. 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50년의 우리 교통공사를 반추 삼아서 향후 미래 50년은 시민들에게 거듭나는 교통공사로 인식되고 싶고 또 새로운 경영진이 출발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드림팀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고 결국 성장하려면 어쨌든 청렴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또 감사 운영 방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뭐 시종일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의 고유 기능이 독립성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 그 업무가 결국 공사의 발전을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되는 한 부분이다.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지 감사가 견제와 어떤 단속에 방점을 두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직원들한테 심어주고 또 만약에 단속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단속을 해서 처벌하기보다는 미리 이런 부분을 양지로 꺼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사전 예고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감사실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네. 이곳은 위축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우리 신입 사원을 이제 공개 채용합니다만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공기업으로 비춰주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직원들이 새로운 감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많이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와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보니 정말 감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고 과거의 50년을 거울 삼아서 미래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지방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직원들에게는 일할 맛이 나는 직장으로 성준기 감사님이 함께 만들어갈 서울교통공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TV였습니다.